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무리지어 덩치로 싸우는 게 아니라 홀로 일당백으로 주변 강국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강한 기질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가 생긴 모양 역시 영락없는 호랑이라 활이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인 것처럼 호랑이는 언제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한 장의 아주 멋진 사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사진. 이건 신봉사가 봐도 그냥 영락없는 한반도 지도처럼 보이는 호랑이의 모습인데 무려 디스커버리 공식 채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솔직히 이 사진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 한반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저 사진을 좀 찬찬히 훑어보면 그 허리 부분을 따라 백두대간 태백산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쪽으로도 개마고원까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며, 또 호랑이의 왼쪽,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해안 쪽에는 그 하얀 거품들이 수많은 섬들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도 완벽한 우리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호랑이 한반도 사진은 디스커버리 채널에 올라온 그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서도 좋아요가 무려 93,000개나 달린 초인기 포스팅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외국인들 눈에도 저 호랑이의 모습에서 우리 한반도가 바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아래 달린 글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외국 사진가분이 "와, 저건 한반도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었고, 다른 분 또한 "저건 완벽하게 한반도 지도 모양이다" 라며 너무 감동의 느낌표를 3개나 붙이며 놀라고 있으며, 그 외에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저 사진은 너무도 완벽한 코리안 페닌슐라, 즉 한반도라며 놀래며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야 매일 뉴스 끝나고 날씨 볼 때마다 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 외국인들 눈에도 저게 즉시 한반도로 보인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앞서도 말했듯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흰머리 독수리이고, 북극의 경우 코카콜라 폴라베어가 바로 떠오르며, 호주는 캥거루, 러시아는 불고, 뉴질랜드는 키위, 캐나다는 귀여운 비버가 가장 유명하며, 또 인도는 코끼리로 대표되고 있듯이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민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어느 작가에 의해 그려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가끔씩 이 그림을 마주할 때면 저 위쪽 넓은 대륙을 향해 앞발을 들고 웅크리고 있는 저 호랑이의 형상이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 호랑이는 식욕도 엄청 왕성해서 뒤쪽으로 자기 몸보다 더 큰 똥도 길게 싸놓은 것이 이 그림에는 없지만 구도가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과거 호랑이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 기획 부동산에 당하시면서 거의 다 무슨 산밖에 없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우시는 바람에 정말 나라에 산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 또 그 산 전체에 호랑이가 가득했을 정도로 정말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호랑이의 분포도인데,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100년 전까지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고, 저 녹색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 빨간색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그 바로 위쪽 러시아 쪽에 살던 호랑이들은 크기가 작은 인도나 중국 또는 동남아 쪽 벵갈 호랑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보다 덩치가 좋기 3배나 되는, 전 세계 모든 호랑이들 가운데서 가장 커서 사람을 물고도 절벽을 뛰어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고 거대한 호랑이가 바로 우리 한반도 고유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호환 마마라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 가장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마마, 무서운 천연두의 옛날 명칭과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정도로, 밤에 해가 지면 타들 집에 일찍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궜을 정도로 호랑이는 늘 우리들 삶의 일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차코 갑사라고 해서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전문 사냥꾼의 조직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동네 사냥꾼들이 아닌 무려 조선 왕실에서 국령으로 조직한 일종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이 차코 갑사는 기존의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용맹한 자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 소수의 인원을 아주 긴 특수훈련을 거쳐 길러낸, 말하자면 요즘 UDT 같은 진짜 대단한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차코 갑사들은 우선적으로 궁궐 주변에 일부가 항시 배치되어 궁 주변에서 호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았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 어딘가에서 호환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올라오면 직접 찾아가서 산속에서 호랑이와 싸우며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코 갑사들이 진짜 대단한 점이 그 무지막지한 한국 호랑이들과 상대하며 오직 창과 활 그리고 그물만을 사용해 싸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기도 정말 많이 죽었고 그 대신 이 차코 갑사들은 일반 병사들의 대략 20배가 넘는 봉급을 받고 나라에서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던 어쩌면 조선시대 최고의 정예 특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에서 총을 든 엄청난 수의 포수들이 한반도로 몰려와서 불과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난 5천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그 많던 한국 호랑이들을 모두 총으로 사냥해서 죽이고 그 가죽은 전리품으로 전부 일본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후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멸종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는 이 땅에 호랑이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그 정겹고 영험한 동물인 호랑이에 대한 기억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 지난 88 올림픽 때에도 그 마스코트가 바로 호랑이 호돌이였고 평창 올림픽 때에도 마스코트는 당연히 호랑이였으며 또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가슴에 새겨진 그 마크 역시 호랑이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김주혜 작가님의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의 커버도 너무도 근사한 우리 호랑이 그림으로 장식되는 등 여전히 이 호랑이는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신성한 동물로 우리들 정신 속에 살아있습니다. 무리에 기대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홀로 강하게 살아가며 또 너무도 아름다운 데다가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전투력을 보유한 진정한 야수이자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어떤 영험함을 지닌 신비한 동물. 게다가 정말 너무도 우연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양과도 너무도 닮은 이 호랑이는 정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신기하게도 우리 한민족과 많이 닮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올라온 그 멋진 호랑이의 사진만 보고도 단번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10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수많은 댓글을 달아준 전세계 팬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역시 그 넘치는 호랑이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모두 다시 강하고 힘차게 기운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